대한민국 국가대표 센터백 김민재의 맹활약이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나폴리 때의 김민재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면서 공격수 출신의 김민재가 오늘 원맨쇼를 펼쳤다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이 경기에서 김민재는 2골을 넣은 것이나 진배가 없는 플레이를 펼쳤다고 설명하면서 경기 공식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김민재의 미친 맹활약, 더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재가 날아올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15일 독일 쾰른에 있는 쾰른 슈타디온에서 열린 2025-2026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7라운드에서 쾰른의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날 경기에 앞서 뮌헨은 16라운드까지 무패 행진을 벌이며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뮌헨은 무패를 달리는 상황이라 모든 경기가 결승전 같은 분위기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김민재에게 엄청난 수비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이 가해지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이런 부담감 때문인 듯 쾰른이 먼저 선제 득점을 하며 1대0으로 앞서 나가는데요. 뮌헨은 곧바로 동점골을 넣어 승부를 다시 1대1 원점으로 돌려놓고 쾰른의 문전을 두드리며 역전골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전반전을 1대1로 마친 양팀은 후반전에 추가골을 넣어 상대의 추격의지를 꺾어놓기 위해 필사적으로 상대의 골문을 공략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후반 56분경 뮌헨은 추가골을 넣으려고 수비라인을 매우 높게 유지하며 공격을 시도하는데 전방으로 나가던 공이 끊기며 역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뮌헨 수비수는 상대와 경합을 벌이다가 정작 걷어내야 하는 공은 걷어내지 못하고 공을 뒤로 흘려버리고 마는데요. 상대 공격수는 완벽한 1대1 노마크 찬스를 맞이하고 위기를 직감한 김민재는 전력으로 질주해 상대 공격수를 따라잡습니다. 김민재는 상대 공격수와의 몸싸움에서 아무런 파울을 하지 않고 공을 안전하게 소유. 이것을 동료에게 패스해 이 장면을 본 많은 뮌헨 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는데요. 아시아에서 어떻게 저런 수비수가 나왔는지 진짜 자랑스럽다고 국내 팬들은 말하면서 빠른 정도를 떠나 한 골을 그냥 막아낸 것이나 진배가 없다. 1대1 상황에서 상대에게 골을 얻어맞으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내주는데 정말 큰 수비 하나를 해냈다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김민재의 이런 맹활약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뮌헨은 상대팀 쾰른의 문전을 계속해서 공략했지만 마지막 세밀한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서 결정적으로 골을 넣지 못하고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몇몇 축구 팬들은 원정 경기인데 저렇게 좋은 찬스에서 골을 못 넣으면 역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뮌헨이 골을 먹으면 무패 행진이 끊어질지도 모르겠다. 문전에서 골 결정력이 너무나 좋지 않다고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팬들의 염려를 알기라도 하듯 뮌헨은 후반 70분경 좌측에서 얻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추가골을 넣기 위해 약속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뮌헨의 센터백 이토는 반대쪽 포스트에서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뮌헨은 바로 문전으로 공을 올리지 않고 중앙으로 패스. 이것을 반대쪽 포스트를 향해 올리고 이토가 문전으로 헤딩을 한 것을 김민재가 그대로 헤딩슛. 역전골을 만들어내며 뮌헨이 2대1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뮌헨 원정 팬들은 김민재의 미친 환상 헤딩골에 난리가 났고 김민재는 골을 넣은 후 포효하며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자신의 플레이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 역시 이래서 김민재 하는 거다라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김민재가 새해부터 골을 넣어 참 보기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추갈모 팬들은 김민재는 수비수인데 왜 골대 앞에서 헤딩을 하고 공격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김민재는 다 좋은데 저렇게 너무 나대는 게 문제다. 김민재는 스타일이 너무 도전적이어서 안정감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매번 하이라이트만 보는 추갈못들이다 보니 저 장면이 세트피스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고 설명하면서 1대1 상황에서 코너킥 세트피스인 경우 키가 크고 상대 공격을 헤딩으로 막아내는데 특화되어 있는 팀의 센터백들은 현대축구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모두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 헤딩으로 골을 만들려고 시도한다. 심지어 현대적인 최신 전술을 쓰는 감독들은 일부러 센터백에게 골 넣는 역할을 부여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그 선수의 움직임에 맞춰 패스를 하도록 전술적 계획까지 세운다. 이번 골도 바로 김민재와 이토라는 두 센터백에게 골 넣는 역할을 부여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 두 선수를 겨냥해 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디아즈가 중앙에서 공을 받자 뮌헨은 사전에 약속된 플레이를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반대쪽에 있는 이토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려고 손을 든다.
이런 동작은 킥을 하는 디아즈가 약속된 플레이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킥을 올리도록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디아즈가 올린 킥이 약간 길어지면서 터치 라인 쪽으로 공이 아웃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이게 실수냐, 의도한 거냐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토와 김민재의 위치가 반대쪽 포스트에 있는 걸 보면 이 세트피스 전술을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이 두 명의 플레이어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공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터치라인으로 아웃되려 하자 이것을 이토가 가까스로 살려내면서 약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하면서 김민재는 이 상황을 보고 공이 자신에게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며 준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일부 팬들은 이토가 그냥 헤딩한 것이 김민재 머리 맞고 들어간 것 같은데 무슨 김민재가 헤딩슛을 하려고 의도했다는 거냐라고 반박하면서 김민재는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인데 어쩌다 들어간 것 가지고 너무 띄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김민재가 헤딩슛을 할 때를 보면 스텝을 벌리고 허리를 쓰며 반동을 주어 헤딩을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김민재의 헤딩슛이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대 뒤쪽의 카메라를 보면 공이 이토 쪽으로 오긴 하는데 약속한 것보다 길다고 말하면서 공이 터치라인으로 아웃되는지 아닌지 초집중해서 이것을 보던 김민재는 공이 자신에게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멈춰서서 공을 기다린다. 이때 공이 자신에게 날아오자 스텝을 밟으며 공의 방향을 바꿔놓으려고 자세를 잡는다. 이것을 보면 김민재의 머리에 맞고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에 김민재가 허리에 반동을 주면서 몸을 틀어 공의 방향을 바꿔놓는데 이건 사전에 이 세트피스 훈련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의 이 분석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골이 들어가자 뮌헨의 감독 뱅상 콤파니가 이토와 김민재를 겨냥해 사전에 연습한 세트피스가 그대로 맞아떨어지자 포효하는 장면이 그 증거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세트피스에서 김민재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일부 팬들 역시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 수비수가 유럽 5대 리그에서도 빅클럽에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수비수 중에 누가 김민재를 넘어 저런 빅클럽에서 뛸 수 있겠느냐. 오늘 김민재는 수비수이지만 결정적인 골을 막아내고 역전 결승골까지 넣어 두 골을 넣은 것이나 진배가 없다.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에서 이긴다면 그것은 바로 김민재 덕분일 것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뮌헨은 김민재의 결승골로 2대1이 되면서 경기 흐름을 가져오고 또다시 쐐기골을 장렬시키면서 3대1로 스코어 차를 벌렸습니다. 결국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3대1로 쾰른을 물리치고 승점 3점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로써 뮌헨은 김민재의 역전 결승골에 힘입이 리그 무패의 전적을 이어가면서 1위를 수성. 많은 뮌헨 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